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연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신다 하면은 당연히 하셔야 된다. 맞다. 연임하셔야 맞습니다. 예. 대권 후보가 되려면은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한다.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재명 대표를 신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원한다 하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예. 당원 상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예. 또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지원, 정성호 이 두 명의 당선인으로부터 저 연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명이 차지하는 민주당 내의 영향력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박지원 당선인도 그렇고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의원으로부터 하여금 이재명 대표는요 2년간의 임기인 당대표 한 번 더 하는 것도 나쁜 카드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대표 임기는 올해 8월 28일까지입니다. 한 번 더 먼저 이런 거죠. 연임. 그렇게 된다면 2년이 임기니까 2026년 8월 28일까지 한 번 더 대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8월 28일 이후에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일각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로드맵을 이렇게 가져가려는 것 아니냐. 대표 한 번 더 해서 2026년 8월까지 대표하고 그리고 나서 2027년 3월에 대선 출마 이런 로드맵, 이런 스텝을 밟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박성미 최고는 현실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켜봐야 된다. 예. 당내에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예. 그럴 분위기가 충분히 형성되어 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의 결과가 결국에는 정권이 정말 아직 중반기에 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야권에게 힘을 몰아주신다라는 거는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심판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국민들께서 보낸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만큼의 정치력과 지도력을 가진 인사가 있겠느냐 당내에. 그게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규정상 문제되는 것도 없다 보니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대여투쟁의 선봉에 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근데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라던가 이재명 대표께서 뭐 이런 대표 연임설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힐 시기도 아닐 뿐더러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물밑에서 분위기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요 혹시 갑자기 좀 궁금해서 그래요. 그 민주당 쪽 계열에서 대표를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연임을 했던 대표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연임. 제가 알기로는 간격을 두고 하신 분은 뭐 정세균 대표 바로 이어서 연임은 한 번도 전례가 없다. 만약에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뭐 실제로 나서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처음 있는 대표를 연임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물음표. 자, 이번에는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죠. 이번에 마포을에서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장면, 순간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언급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결정적인 장면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5일 후에 기각.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총선은 그때의 분노 에너지가 공천혁명을 거쳐서 총선까지 그것이 확산되지 않았을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했습니다. 감옥에 넣으면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한 그쪽의 작전이 발동이 걸린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을 넣어서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전진을 막아보려고 했던 건데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칼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생물학적인 생명까지. 글쎄요. 정청래 수석 최고와 김어준 씨의 오늘 오전 방송에서의 이야기였는데
혹시 뭐 정혁진 변호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도 저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저는 네. 사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왜일까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때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위증 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랬어요. 백현동은 상당한 의심이 든다.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에 대해서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놓고 그러면서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변호사 여기 옆에 이제 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네. 저 정도 혐의 가지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의 기운이 180도 바뀐 것이 아니냐. 네. 그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분위기가 확 가라앉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왔다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이제 끌고 갔다가 결국은 지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뭐든지 이번 그 총선의 시발점은 역시 유창훈 부장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